사람들은 흔히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돈과 재산을 걱정한다. 집 한 채와 두둑한 통장 잔고가 있어야만 마음 편히 나이 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인지 재산이 없으면 곧 불행이 찾아올 거라 단정 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삶의 무게를 짓누르던 의무와 경쟁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의 김정수 씨 이야기다. 그는 평생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며 자녀 셋을 키워냈다. 번 돈 대부분은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라졌고 은퇴 시점에는 남은 재산이라 해봐야 보증금, 소액의 전세와 낡은 가구뿐이었다. 퇴직 직후 몇 달간은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일용직과 경비 아르바이트로 소소한 수입을 벌며 일상에 적응했다. 무엇보다 동네 복지관에서 배운 통기타가 그의 삶을 바꾸었다. 매주 모임에 나가 친구들과 합주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루가 꽉 찼고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게 되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다. 두 번째는 70세 이순자 씨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장사를 해왔지만 건강 악화로 가게를 접고 아무런 연금 없이 은퇴하게 됐다. 처음엔 이제 끝났다는 절망이 몰려왔지만 그는 오히려 그 시기를 계기로 삶을 재정비했다. 동네 재래시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손재주를 살려 헌옷을 수선해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다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으로 작은 재봉틀을 선물 받았고 그 이후로는 수선비를 조금씩 받아 생활비에 보탰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유대가 그의 하루를 밝히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했다. 그에게 행복이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미소와 고마움 속에 있었다. 세 번째 사례는 67세 박성호 씨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했지만 퇴직금 대부분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다. 한동안 친구와의 연락을 끊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우연히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면서 삶이 바뀌었다. 걷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어느 날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 지역 전시회에 뽑히면서 작은 상금까지 받게 되었고 그 경험은 자신감을 되살렸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있다. 생활은 검소하지만 마음의 부유함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수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은퇴 후 행복을 좌우하는 건 사회적 관계와 일상의 의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과의 유대 취미를 통한 성취감 봉사와 나눔에서 오는 만족감이 사람들을 지탱했다. 이는 단순히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수준보다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 정체성 유지 여부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갈 기회를 준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고 관계와 경험은 삶을 채우는 본질이다. 은퇴 후 행복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의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들의 삶이 증명한다. 결국 돈과 재산 없이도 은퇴 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다. 첫째, 과거의 직업과 경제적 지위를 내려놓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 새로운 관계와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 셋째, 작은 성취와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정작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남아있는 시간과 그 시간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다. 은퇴를 두려움 대신 자유의 시작으로 바라본다면 재산이 없어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은 재산과 자산 규모를 은퇴 후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히 물질적 기반만이 아니라 사회학과 심리학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간의 행복은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 심리적 만족도, 건강 상태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조건과 태도를 갖춘다면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경제적 최소 생존성과 관계망 유지, 그리고 정체성의 재구성이다. 먼저, 경제적 최소 생존선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자금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사치나 여유를 누릴 수준이 아니라 의식주와 기본 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다. 한국의 경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소규모의 부업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지출 구조의 단순화와 고정비 절감이 우선 과제다. 이는 주거비 절감을 위한 거주 형태 조정, 식비와 생활비의 효율화, 건강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예방 습관 형성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와 확장은 은퇴 후 행복의 핵심 변수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플랫폼을 잃게 되면 관계의 폭과 깊이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고립감을 키우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동네, 커뮤니티 모임, 종교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의 참여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형성하며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강화한다. 특히 은퇴 후의 관계망은 과거 직장 중심의 네트워크보다 덜 경쟁적이고 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심리적 만족도가 높다. 셋째로, 은퇴 후 정체성의 재구성은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오랫동안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던 사람들은 은퇴와 함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기력감이나 상실감에 빠지기 쉽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족 내에서의 역할 전환, 취미나 관심사를 직업적 성취의 대안으로 삼는 것, 지역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과거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관리는 재산이 부족한 은퇴자에게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된다. 신체적 건강이 유지되어야만 사회적 활동과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습관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 건강을 포함한다. 명상, 독서, 창작 활동 등은 뇌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형의 자산이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무형 자산에는 인간관계,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심리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은 절대적 소득보다는 상대적 비교와 일상에서의 만족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자신이 하는 활동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높은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 후 삶의 전략은 단기 생존과 장기 만족이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생활비와 주거비를 최소화하고 소규모라도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활동과 안정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지원 제도와 커뮤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수다. 지자체 복지 프로그램, 평생교육원, 공공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은 경제적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다. 결국 돈이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은퇴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이는 철저한 생활 구조 조정과 관계망, 재구성, 자기 인식의 변화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물질적 결핍은 인간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불필요한 소유와 집착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재발견한다면 오히려 삶의 질은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낭만적 위로가 아니라 다수의 사례와 연구에서 입증된 실질적인 가능성이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다. 돈을 모으는데 실패했더라도 관계와 경험이라는 자산을 쌓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다. 은퇴 후 행복은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